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BMW의 4세대 X3입니다. 신형 X3는 7년 만에 세대 변경으로 24년 4분기에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풀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완전 변경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형 X3는 좀 사진빨이 안 받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아틱 레이스 블루 메탈릭 컬러인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유색 컬러가 그렇게 쨍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금형틀을 아주 새롭게 썼다는 게 특징인데요. 전면부에 보시면은 BMW의 키드니 그릴에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코닉 글로우는 야간에 봤을 때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니크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또 트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MSP 같은 경우는 이 전반부 쪽에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인성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좋아졌고요. 또한 각도가 좀 직각 형태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범퍼도 굉장히 슬림하고 스포티하게 잘 빠져 있는데요. 일단 기본 트림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모습이 아닙니다. 좀 밋밋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MSP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좌우 쪽에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가 빠지면서 조금 더 공기 역학적인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가니쉬가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의 범퍼 같은 경우도 기본 트림과 비교했을 때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의 와이드한 범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M 스포츠 패키지는 반드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측면부로 오게 되면은 세대 변경이 되어서 덩치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오시면은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이 휠아치 쪽에 원래는 클레딩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으로 오면서 삭제가 되어서 그런지 뭔가 좀 더 슬림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보시면 현재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20X 드라이브 기준으로 트림이 기본, MSP, MS 프로 패키지, 퍼스트 에디션 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MSP까지는 19인치가 들어가고 MSP 프로 패키지는 20인치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M 스포츠 패키지만 넣어도 이렇게 M 배지와 함께 블루 컬러의 캘리퍼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타이어 스펙 같은 경우는 249의 50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자, 후면부로 오시면은 역시나 신선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루프 위쪽에 보시면은 샤크핀 안테나 보이세요? 이게 원래는 조금 더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었는데 풀체인지가 되면서 약간 슬림해진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기 역학적인 흐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의 스포일러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샤프한 루프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이 뒷유리 있잖아요. 뒷유리 면적이 가로 쪽은 넓은데 세로 쪽이 조금 슬림합니다. 그래서 뭔가 후방 시야가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시승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중앙부에 보시면은 역시나 풀체인지답게 이렇게 슬림해지면서 완전 새로운 디자인의 리어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방향지시등, 비상등을 켜둔 상태인데 이랬을 때 이렇게 중앙부에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인성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은 번호판의 위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는 트렁크 중간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범퍼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번호판 이동만으로도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쪽을 보면은 역시나 기본 트림과 M 스포츠 패키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밋밋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좌우 쪽에 에어 인테이크 가니쉬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범퍼 쪽에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식으로 개폐가 됩니다. 일단 공간 같은 경우는 중형 SUV이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위쪽에는 이렇게 롤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냄새나는 물건, 뭐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재했을 때에는 롤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캐빈룸과 분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러기지 매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잘자잘한 용품들 충분히 보관이 가능한 적재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11V 전력 단자도 있기 때문에 차박을 했을 때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게 폴딩 버튼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옷걸이 레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가 굉장히 밝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실내가 환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컬러가 밝아서 그런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또한 천연 가죽인 배간자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치 같은 경우도 투톤으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앉았을 때에는 착자감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도 시트와 동일한 컬러와 가죽이 이렇게 암레스트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콘솔 박스 용량도 꽤나 깊은 편이기 때문에 자잘한 잡동사니를 보관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게 브러쉬드 알루미늄 트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MSP 이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트림인데 일단 이렇게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또한 풀 체인지가 되면서 토글식 기어 레버와 함께 이렇게 크리스탈 방식의 다이얼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햇빛을 받았을 땐 정말 영롱하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또 앞쪽에 보시면은 두 구의 컵홀더와 함께 무선 충전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MSP를 넣게 되면은 크리스탈로 한 번 더 마감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라이트가 예쁘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신형 X3는 인터랙션 바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센터 쪽에도 나오고 이렇게 도어 트림 쪽에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컬러도 지정할 수가 있어서 이 컬러 테라피를 하는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은 커브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트는 12.3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4.9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드라이브 OS9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형 5 시리즈를 시작으로 이렇게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시인성도 좋고 기능들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형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국형 T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폼 프로젝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편리하게 길찾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신형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약간의 세미 D컷이 포함이 됩니다. 3스포크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좋고요. 특히나 이 아래쪽 스포크가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뚫려 있어서 핸들링도 조금 편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좌우측에는 이렇게 약간의 크리스탈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리모컨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드는 총 하나, 둘, 세 가지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도 이제 전방에 있거든요. HUD도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모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성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그런지 저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쪽에 에어벤트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방향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조리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급할 때에는 바로바로 손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을 비롯해서 여기 대시보드 쪽에 굉장히 독특한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신형 X3는 고급 니트 질감을 구현한 리사이클링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활용 소재가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에는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약간 독특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별도의 스티치도 약간 문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위쪽에는 터치 패널이 간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도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는 타입이고요. 특히나 X3는 이렇게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개방감 엄청나죠? 요거를 여기 루프 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글라스 루프이기 때문에 별도로 썬루프처럼 뚜껑이 열리지는 않아요. 현재 X3 운전석에 앉은 상태인데요. 이게 스포츠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전방부 쪽에도 좌판을 길이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조절을 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공간적인 측면도 동급과 비교했을 때 X3가 원래도 넓었지만 이게 풀체인지가 되면서 조금 더 커졌다 보니까 훨씬 더 여유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자, 이번에는 X3 2열에 왔습니다. 일단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뒷자리에 앉아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헤드룸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와, 거의 한 뼘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레그룸 같은 경우는 한 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륜구동, 후륜 기반의 4륜구동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공간적인 측면이 엄청나게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보시면은 4륜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떡이 꽤 높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제 손바닥 하나 정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5인승 차량이긴 하지만 4인까지 좀 쾌적하게 탑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편의 옵션을 보면은 여기 중앙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개별 조절이 가능한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열선까지 이렇게 터치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픽도 너무 예쁘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신형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도 같이 지원이 되어 있고요. 또 시트백 포켓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메쉬망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짐들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썬바이저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2열 승객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X3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먼저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으면서 신형 X3의 하체 감각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지턱입니다. 오! 하체가 굉장히 안락하고 컴포트하고 편안합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이번 방직턱은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시속 25km 정도로 넘어보겠습니다. 보통 방금 방직턱에서 넘으면 웬만한 차들은 어이구야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신형 X3는 하체 세팅을 굉장히 패밀리카스럽게 안락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처럼 높이가 높은 둔턱에서도 충격이라든지 하체의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걸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신형 X3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가변식으로 댐핑을 조절해줘서 하체의 감각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일단 컴포트 모드 한정으로는 정말 부드럽고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 MSP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타이어라든지 일반적인 트림보다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휠은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 지금 신호 때문에 정차를 할 건데요. 신형 X3는 전 라인업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벤츠를 비롯해서 BMW의 신차들이 거의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 일반적인 내연기관 파워트레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고 부드럽게 구동이 되면서 출발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특성상 EV 주행은 불가능하거든요. 전기모터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엔진을 조금 도와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주행진감이 막 많이 다르진 않은데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럴 때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공해 3종을 획득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합류되는 구간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X3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심지어 제가 시트를 거의 아래로 내린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준대형급의 SUV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높을수록 오히려 전방 시야가 쾌적하게 잘 보여서 운전이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오, 편안합니다. 이 전방의 상황을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주행 감각은 편안한 느낌이 크게 듭니다. 일단 뭔가 BMW 하면은 좀 스포티한 성향을 지향하고 뭔가 하체가 조금 단단할 것 같고 뭔가 좀 우왕우왕 거리면서 빠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데일리카로 타는 일반적인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하고 비슷하게 편안하고 아주 무난하게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20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이외에도 신형 X3는 디젤 파워트레인인 20D가 있고요. 또 고성능 모델인 M50이 있습니다. M50 같은 경우는 엔진도 완전 다른 게 들어가고 또 마력이 거의 400마력대에 가까운 출력을 내거든요. 그래서 M50도 한번 타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20X 드라이브가 X3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율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무난함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기본 모드인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했을 때에는 지금 약간 노면이 좀 웨이브가 져 있거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크랙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도 노면의 진동이라든지 노면의 고주차라든지 안 좋은 그런 노면의 질감들을 하체에서 상당수 많이 걸러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덜컹했죠. 방금 이렇게 깨진 부분을 지나가더라도 타이어에서 충격이라든지 진동을 많이 흡수를 해주고요. 또 서스펜션도 굉장히 많은 진동과 흡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구형 X3를 시승을 해보지 못해서 정확한 비교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형 4세대 X3 한정으로는 상당히 편안하고 우수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를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닫아볼게요. 윈도우가 완전히 올라갈 때 윈도우에서 유리를 뭔가 꽉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이 정도 체급의 국산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텅 하고 닫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X3는 되게 고급스럽게 윈도우가 닫히고 있고요. 또한 윈도우를 닫았을 때 차폐감도 정말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윈드 노이즈가 조금 제가 밟아볼게요. 쭉 밟았을 때 원래 보통의 차들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풍절음이 크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이긴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임을 감안하더라도 윈드 노이즈가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음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윈드 노이즈와 거의 비슷하게 하체에서 안 좋은 소음 이런 것들을 많이 걸러주고 있습니다. 뭔가 막 BMW 하면 막 시끄러울 것 같고 막 다이내믹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신형 X3를 타보면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상당히 커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신형 X3 20X 드라이브는 B48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자동 8단 조합으로 파워트레인이 있습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파워트레인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일단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시스템 출력이 살짝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9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동급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벤츠의 GLC 300이 있는데요. GLC 300 같은 경우는 250마력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는 X3와 비교하면은 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국산 브랜드인 제네시스 GB70과 비교했을 때 2.5 가솔린 기준으로 GB70이 300마력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X3가 출력이 좀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센터 쪽에 버튼이 있는데 다만 이게 좀 터치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인성이 운전 중에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좀 큐트해요. 작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봐야 돼요. 자세히.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입니다. 퍼스널, 스포츠, 에피시언트. 여태까지는 컴포트 모드라고 볼 수 있는 퍼스널 모드로 다녔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 인터랙션 바부터 해가지고 이 클러스터들이 화끈하게 변했어요. 자,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약간 실키실키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자연흡기 엔진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하니까 엄청 잘 달려요. 이거 웬일이야 이거? 일단 제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을 딱 밟았을 때에는 뭔가 자연흡기 엔진, NA 엔진 특유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엔진이. 그래서 터보차저 이거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구동이 되는데,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은 보통 터보차저가 달린 엔진보다 자연흡기 엔진들이 RPM을 조금 더 높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X3에 들어가는 B48 엔진은 자연흡기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터보차저가 가지고 있는 초고속 영역에서의 화끈한 가속감, 이런 것들은 또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약간 굴곡진 길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초고속 영역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속 영역에서의 직진성이 정말 좋습니다. 보통 이게 BMW 종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산 브랜드에서 따라할 수 없는 그 안정감이 있습니다. 고속으로 가면은 원래 불안해져야 되는데 더 안정스럽다니까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을 보시면은 좌측에 부스트 모드가 신형으로 오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비교적 최근에 타봤었던 X2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부스트 모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부스트 모드 하니까 됐어. 지금 부스트 모드 발동됐습니다. 계기판에 노란색과 빨간색 이런 게 쭉 하면서 레드존으로만 달리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RPM이 최대 8000rpm까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RPM을 6500을 써주고 있습니다. 야, 미쳤다 이거. 그래서 제가 시승 중인 X3 20X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190마력에 31.6토크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력 측면에서는 동급과 비교했을 때 수치가 낮기 때문에 출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든다고 했는데, 막상 밟아보면은 출력의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동급과 비교했을 때 마력적인 측면에서 수치가 조금 낮기 때문에 뭔가 폭발적인 힘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가주긴 하지만 이 엔진 힘 자체가 넉넉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서 다시 퍼스널,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로 바꾸니까 엔진 소리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유턴 존에서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지 한번 돌아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늘 오는 아주 좁은 유턴 존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 차량도 있지만 불가능한 차량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스티어링의 기어비를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상태이고요. 또 360도 어라운드 뷰로 이렇게 전방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형 X3에는 가변형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정교한 핸들링을 위해서 서브트로닉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전반적인 주행 질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한 번에 가능? 가능? 가능! 이야, 확실히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큰 차라고 했잖아요, 제가. 특히나 지금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서 그런 건진 몰라도 이 핸들의 기어비가 조금 높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각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방금처럼 아주 좁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가 덩치가 GLC라든지 GB70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특히 전장. 이 길이가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조향 각도가 예리해서 그런지 그렇게 큰 차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X3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세팅을 해둔 상태이고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X 드라이브 4륜구동 차량입니다. 휠은 19인치가 달려 있어요. 시속 70km 정도로 코너를 돌아보겠습니다. 뭔가 코너에서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4륜구동 4바퀴 굴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 없이 정직한 회전 반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승차감이 조금 나긋나긋하고 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보통의 BMW 차량들은 코너에서 엄청나게 예리하고 진짜 기가 막힌 코너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신형 X3는 하체 감각을 조금 무르게 세팅을 해놔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방금처럼 코너 구간을 스포츠 모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쫀득하고 찰떡인 느낌이 덜 하긴 합니다. 다만 동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준수한 날렵한 예리한 코너링을 가지고 있긴 해요. 여기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제가 핸들을 튼 다음에 좌우쪽 바퀴가 살짝 롤링이 발생이 됩니다. 반대편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핸들 딱 틀고 나서 리어는 오히려 되게 빠르게 착착하고 따라오거든요. 근데 좌우 쪽의 서스펜션과 댐핑이 너무 컴포트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신형 X3는 스티어링 휠 캐스터 오프셋이 한 19%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과 비교했을 때 코너라든지 이런 구간을 갔을 때 조금 더 정밀하고 예리한 코너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쉽게도 구형 X3를 못 타봤어요. 타봤으면 비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은 여기 스티어링 휠 좌측에 보면은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으로 한 번에 딸깍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앞차와의 거리 간격은 물론이고 가감속, 차선 보조, 핸들 보조 이런 것도 되고요. 또한 OS9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깜빡이를 켜면은 핸들을 잡았다는 전제하에 차가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준다는 거죠. 요즘 신차들에 많이 적용이 되는 기능이라서 엄청 신기하진 않지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얘가 알아서 가죠. 지금 저는 스티어링 휠에 가볍게 손만 얹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방향 지시등을 켜고 살짝 이렇게 손을 놓으니까 얘가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상에서 내 옆에 있는 차가 세단인지 SUV인지 아니면은 대형 트럭인지 이런 것들도 아이콘화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X3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0.9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스포츠 모드로 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연비가 복합 9.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차량들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막 밟아 제끼면은 연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펀 드라이빙, 스포츠 드라이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4륜구동임에도 불구하더라도 요 정도 연비가 나온다면은 쏘쏘한 것 같긴 해요. 자, 이번에는 신형 X3 2열입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근데 일단 지금 잠깐 이렇게 탔는데 리클라이닝이 따로 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서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노멀한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럼 첫 번째 방지턱 넘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승차감이 되게 안락한데요? 한 번 더? 보통 이제 우리가 BMW 생각하면은 스포츠성을 좀 더 기대하기 때문에 하체가 불편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아니, 왜 이렇게 컴포트한 거죠? 굉장히 실키실키하고 우리가 프리미엄 세단에서 느꼈었던 그런 하체 감각을 신형 X3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런 매놀 구간이 아니고서야 충격을 정말 부드럽게 흡수를 시켜주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20인치가 아닌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SP 프로 같은 경우는 20인치가 적용이 되는데 19인치 기준으로는 이렇게 방지턱 넘었을 때 와, 진짜 편안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탔었던 차량 중에서는 2열 승차감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아니, X3가 2열이 이렇게 컴포트하고 편안했나요? 그래서 제가 타봤었던 국산 동급 차량들 중에서 제네시스의 GB70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GB70보다 X3가 2열의 승차감이 조금 더 안락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와, 이래서 패밀리카로도 X3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본인룸을 열어보면 가스 리프터 방식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손쉽게 본인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신형 X3는 전 라인업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에어백은 총 7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아직까지는 실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리콜 같은 경우는 전면 서스펜션 캐리어 균열 문제로 한 건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BMW의 신형 X3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좋은 기본기와 함께 편안한 하체, 화끈한 가속 감각은 역시나 BMW의 베스트셀링카다운 모습이었고요. 가격은 기본 트림은 6,800만 원, 제가 시승한 MSP 같은 경우는 7,440만 원입니다. 이게 구형과 비교했을 때 풀체인지가 되었음에도 100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GLC와 비교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은근하게 가성비가 좋은 프리미엄 SUV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